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순수한 분들에게 눈탱이 치는 가격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전원주택지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매수하시고 그리고 또 전원주택지를 선택하실 때 꼭 따져봐야 하는 사항들도 꼭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원생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죠. 개도 한 마리 키우고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저녁을 먹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흐뭇해지는 광경이죠. 요즘에는 편의점도 많고 택배도 다 오니까 전원생활의 불편함이 덜하긴 합니다. 귀촌해서 살다가 쇼핑하러 도시 나가는 게 소풍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죠. 귀촌하면 차도 안 막히고 사계절 바뀌는 거 보면서 드라이브하고 햇빛 쬐면서 텃밭 일 한다는 건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으로 힐링할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지치면 의자에 앉아서 자연을 느끼고 한 템포씩 인생을 쉬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도시에서 매일 커피에 의존하고 편두통을 달고 사는 이들도 건강해지는 평화로움이죠. 그런데 전원생활이 이런 낭만적인 일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미 귀촌 귀농하신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한번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시죠.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으니까요.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잠깐이고 여름에는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하고 겨울에는 눈이랑 씨름하느라 더 늙을 수도 있는 것이 전원생활이고 귀촌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남이 잘 갖고 놓은 전원주택에 계절 좋을 때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다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도 덜할 것 같고요. 전원주택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맘 편히 귀농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가격에 대한 환가성이 걱정돼서 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지를 조성해서 파는 업자들이 반값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즘에 치닫고 있죠. 이자율도 그렇고 수요도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윤을 소비자들에게 이들이 눈탱이 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산세 좋고 먼바다 조망까지 보이는 제주도 중산간의 조용하고 거즈넉한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가격은 도로 조건, 땅의 형상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요.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이점이 있어서 160만원 쪽으로 많이 수렴을 하고요. 이 근처에 두 곳의 전원주택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대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인입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도로 및 가로등도 정비되어 있는 토지예요. 대략 100평에서 120평 내외 되는 토지들이죠.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은 평당 250만원이 넘어요. 평당 160만원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동네에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평당 100만원을 더 넘게 받고 있죠. 이 전원주택지 소지 가격은 대략 60만원 내외입니다. 면적이 작으면 평당 120만원이 넘는 땅이겠지만 워낙 광평수의 필지다 보니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토목공사비, 인입비용, 도로공사 비용 등등 다 따져도 조성비는 평당 50만원 안쪽이에요. 참고로 국가산업단지가 소지 매입비를 제외하면 평당 대략 한 70만원 정도로 조성이 돼요. 자, 소지 가격 60만원에 조성비 평당 50만원을 합치면 평당 약 110만원의 대지 가격이 나오죠. 그런데 이분들은 260만원, 270만원 막 이렇게 파니까 이거는 이윤율이 한 330%, 그러니까 한 2.3배 정도 붙여서 판매를 했죠. 자, 분양 대행사나 이런 것들은 서울 등의 각지에 계시는 분들께 막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달달한 말을 해가지고 팔아 남겼을 테고 고스란히 부담은 토지 매수인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혹시 주위에 조성된 전원주택들도 비슷한 가격 아니야? 그럼 260만원 평당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전원주택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전원주택지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전성된 전원주택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갈대 등 잡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곳과 거의 유사한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가격들이 평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이 근처에 거래되는 토지들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높은 가격들도 있고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전원주택지와는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 거의 반값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평당 260만원, 280만원짜리 전원주택지는 곧 평당 150만원 내외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회사 보유분 물량이 많이 나왔을 테고 할인 분양에 들어가는 순간 기존에 비싸게 주고 산 토지 소유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략 3억 정도 주고 사셨으니까 한 1억 정도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전원주택지를 사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가격을 많이 검토해보시고 적정한지 알아보셔야 해요.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믿을만한 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시세를 알아보고 구입하시기를 꼭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가격 말고도 전원주택지를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궁금하신가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입지를 어디에 선정하실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변이나 강가 등에 위치하는 전원주택지를 많이 선호하시죠. 경치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이 있어요. 강가 주변에는 강이 범람할 수도 있고 해안가 근처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여름에 감당하셔야 돼요. 재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으셔야 돼요. 또한 많이 선호되는 곳이 산과 같이 있는 그런 주택지이죠. 수려한 계곡이나 양호한 구릉지에 많이 입지를 하죠. 그리고 조용하고 쾌적하죠. 하지만 이런 곳은 비포장 도로로 인해 차량이 비 오거나 눈 올 때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로 조건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쪽으로 시야가 트이고 완만한 평지를 이루면서 북서쪽으로 산이 있으면 좋은 주택지이지요. 일조량과 바람을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으며 북서향의 산은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줘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향 같은 경우에는 채광이 부족하여 이끼도 끼고 습해지기 때문에 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안 좋죠. 이런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데 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우 끔찍합니다. 경사진 비탈길을 지나서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름에 우기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는 아예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까 유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입로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에 지목이 도로인 경우라도 그 진입로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전원주택지를 포함한 모든 대지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상 도로이거나 지적상 도로와 개설된 도로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인정해주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문의해 보시고 택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취약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자녀들을 둔 젊은 전원생활자 분들은 학교와 가까운지 꼭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릴 때 도시생활과 하는 것에 비해서 전원생활은 많은 것을 스스로 배워나가는 장점이 있죠. 자연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는 전원생활을 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학교는 근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연과 살다 보면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의료시설들은 꼭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실버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면 병원이나 약국, 보건소 등이 꼭 가까운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공해나 오염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주위에 축소나 돈사가 있는 곳에 살지 않아 보셨죠?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특히 돈사의 경우에는 반경 수십 킬로가 넘는 지역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수십 킬로 넘게 냄새가 퍼지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날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가 없을 정도예요. 축사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채석장이나 공장이 있는 곳들도 꼭 피하세요. 이게 돌 깨는 먼지나 그 미세먼지들이 엄청납니다. 공장 주위에는 매연들도 심하고요. 꼭 지도를 보시면서 1-2km 내에 그런 공해나 오염 시설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주택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목 구조로 하시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열 효율을 높이는 단열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골의 겨울은 도시의 겨울과 다르고 도시가스와 기름의 난방비도 다릅니다. 설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또 바로 차고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봄에는 꽃잎, 미세먼지,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눈 때문에 차를 세차해도 유지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차고를 넉넉하게 2-3대 정도 손님 차까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시다가 지상에 주차를 못하는 이치와 같아요. 꼭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압선이 지나는 주택지는 피하셔야 돼요. 이게 선화지라고 해서 고압선이 지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런 토지들은 일반적인 평균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한 30% 수준 정도로 고려가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한전이나 국가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고압선 밑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확실히 다른 곳에서 보다 생산량이 작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무래도 고압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니까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외진 곳으로 들어가셔서 전원 생활을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깊은 산으로 들어갈수록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나만의 생활이 완성될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너무 외져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멧돼지와 같은 산짐승이 내려올 가능성도 높아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웃도 없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러려면 진짜 산탄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산이나 강 근처로 정하시되 너무 동떨어진 주택지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